나래즈입니다. 며칠 전에 고객님께서 저희 매장에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재택근무를 시작할 건데 집에서 사용할 사무용 그리고 약간의 그래픽 작업 그리고 캐드 작업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원하셨어요. 또 가격도 조금 저렴은 해야 되고 이래서 오늘 이렇게 구성품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CPU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 5 2600입니다. 요즘 게이밍 용도로 라이젠 3 3300X랑 라이젠 5 3600 많이 사용하시죠. 하지만 조금 가격도 저렴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게이밍용이 아닌 사무용으로 사용할 컴퓨터이기 때문에 라이젠 5 2600 6코어 12스레드 제품을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고를 하나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 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보면 가격이 한 17만원대 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죠. 무슨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제가 그렇게 가격이 많이 비싸지기 전에 되게 쌀 때 하나 보유하고 있던 게 있어서 가격을 상당히 저렴하게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될 메인보드 에즈락에서 나온 A320M HDV, 제가 AMD 쪽 사무용 컴퓨터를 조립을 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인보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나온 DDR4 4기가 2개 구성으로 총 8기가를 구성을 했어요. 원래는 16기가로 이렇게 구성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고객님께 한번 알아보라고 했어요. 주변에 직장 동료들이 비슷한 용도로 직장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사양을 한번 이렇게 대충 이렇게 알아보니까 대부분 시스템 메모리는 8기가를 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포스 GT 710 정도 사용을 하고 CPU는 9400F를 다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 급으로 미려봤을 때는 메모리 8기가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다 싶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SSD 같은 경우에는 WD 블루 250기가 M.2 방식의 SSD고요. 메인보드가 M.2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M.2로 이렇게 넣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ASUS에서 나온 지포스 GT 710 1기가 모델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같은 직장 동료분께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와 비슷한 그래픽카드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라이젠 5 2600은 내장 그래픽이 없죠. 그래서 별도의 어차피 그래픽카드를 하나 꽂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캐드 작업하고 할 때는 아무래도 외장 그래픽에 별도의 메모리가 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할 케이스, 데이븐에서 나온 스텔라 미니라는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도 물론 이렇게 사무용으로 나온 케이스예요. 제가 얼마 전부터 케이스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죠. 이 케이스는 제가 처음 써보는 케이스인데 기존에 사용하던 콕스 A1 젠트리 모델과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스템에 사용될 파워, 젤만에서 나온 메가맥스 500W, 그 전에 제가 사무용으로 즐겨 사용하던 에코맥스 500W와는 다르게 80 플러스 스탠다드 인증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성도 더 좋은 제품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클래시2 500W, 그리고 FSP에서 나온 하이퍼K 500W, 플러마스터에서 나온 MW 500W, 이런 종류의 파워들 있죠. 그런 파워들하고 같은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파워도 제가 원래는 플러마스터에서 나온 MW 500W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이슈가 생겼죠. 그래서 그 제품을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이 제품으로 넘어왔어요. 지금까지 사용해본 바로는 상당히 이 파워도 좋아요. 크게 지금까지 뭐 불량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고요. 뭐 고주파음 이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한 10여 년 정도 사용하던 구형 컴퓨터를 들고 왔어요. 일단은 제가 살리려고 할 거거든요. 살리기 전에 컴퓨터가 엄청 더러워요. 그래서 고객님이 그 컴퓨터 청소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후에 영상으로 따로 만들 거고요. 그 컴퓨터에서 CD롬이라든지 그리고 하드디스크 이런 거는 이 컴퓨터에 물려서 재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컴퓨터 조립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컴퓨터 조립을 한번 해볼 텐데요. 조립을 하기 앞서서 간략하게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컴퓨터를 이렇게 조립을 해서 요 조합으로 조립을 해서 납품을 한 적이 있어요. 납품을 하고 이 컴퓨터가 전원은 잘 들어오고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잘 활동을 하는데 한 4-5시간 정도 사용을 하면 컴퓨터가 모니터하고 키보드 같은 게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나 이렇게
싶었거든요. 뭐 메인보드도 바꿔보고 뭐 메모리도 바꿔보고 그래픽 카드도 바꿔보고 모든 부품을 다 바꿔봤는데 그 증상이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지? 그리고 나중에는 CPU까지 유통사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점검을 해봤어요. 근데 CPU도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컴퓨터가 꺼지는 증. 물론 이제 윈도우 이런 데 들어가도 파워 문제로 자꾸 이렇게 컴퓨터가 꺼진다는 경고 문구가 이렇게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본 바로는 제가 이거 어떻게 보면 제 불찰인데 이렇게 제가 알아본 바로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 에즈락 AMD 제품군이 예전 그러니까 최신 바이오스를 지원을 하고 있을 때 이 지금 현재 보이는 라이젠 5 2600과 같은 이전 세대, 그러니까 2000번대 세대 제품을 만약에 최신 바이오스를 적용을 해서 이 CPU들을 장착을 했을 때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스 업데이트하는 창에 들어가서 최신 바이오스들을 한번 유심히 이렇게 문구를 잘 살펴보시면 3000번대 이전에 1000번대, 2000번대 제품들에 대해서는 최신 바이오스를 적용하지 말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혹시나 제 영상을 보고 좀 저렴하게 뭐 2000번대 CPU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2000번대 CPU나 1000번대 CPU를 사용을 하면서 혹시나 메인보드가 고장나거나 아니면 다른 메인보드로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특히 트락에서 출시한 AMD 제품군을 사용할 때는 항상 바이오스 부분을 잘 확인을 하시고 그게 맞는 바이오스를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그때 겪었던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 이후에 제가 그 컴퓨터에 대해서 바이오스를 다 이렇게 다운그레이드를 시키고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 컴퓨터를 한 3대 정도 그렇게 해준 것 같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되게 고생을 했어요. 모든 부품이 새 부품인데 다 교체를 하면서 다 테스트를 해봐도 똑같은 증상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제가 조립하기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요거 메인보드도 보면 지금 제가 요게 라벨지에다가 버전 2.30이라고 적어져 있죠. 이 이상 버전, 최신 버전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제품인데 요게는 버전 3.70이라고 돼 있죠.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3000번대 제품들 적용할 때는 요 제품을 쓰고요. 2000번대 아직도 2000번대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2000번대 제품 이렇게 CPU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요렇게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요렇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절대로 메인보드 바이오스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안 돼요. 요게 최신 버전입니다. 그냥 2000번대 사용할 때는 2003년까지만 적용을 하고 3000번대 사용할 때는 최신 버전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도 상관없어요. 지금 요 버전은 에즈락에서 나온 A320M HDV R4.0 모델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버전이고요. 다른 제품군을 사용할 때는 그게 맞는 그 바이오스 버전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메인보드를 한번 까볼게요. 이렇게 구성품들이 안에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에즈락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스를 이렇게 출고가 이렇게 메인보드가 출고가 되게 되면 해당 이 메인보드에 적용된 바이오스를 그 바이오스 플래시롬 칩셋 위에다가 이렇게 바이오스 버전을 적어놔요. 지금 P3.70이라고 돼 있죠. 요게 최근 들어서 새로운 바이오스 버전이 업데이트가 됐는지는 확인 안 해봤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3.7이라는 버전이 최신 버전이었거든요. 이 버전 그대로 라이젠 만약에 2000번대, 1000번대 CPU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을 겪으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무조건 1000번대, 2000번대 CPU 같은 경우에는 P2.30 버전까지만 적용을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에즈락에서 출시된 다른 AMD용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바이오스 버전을 잘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고 그게 맞는 바이오스 버전을 적용해서 사용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우선 기본 쿨러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쿨러를 결착하는 브라켓이 있죠. 요거 양쪽 사이드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에슬론 시리즈를 제외한 뭐 2200G, 2400G, 뭐 3200G, 3400G 그 이상의 번들 쿨러 그리고 클립식으로 결착을 하지 않는 이렇게 피스로
이렇게 고정을 하는 이런 쿨러를 장착을 할 때는 요런 고정 걸쇠를 이게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그 CPU 백플레이트 요 부분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쿨러를 결착을 합니다. 여보세요? 이나야! 이나야! 시끄러워버려. 자, 일단 CPU는 장착을 했고요. 자, SSD까지 이렇게 장착을 다 해줬습니다. 베이븐에서 나온 스텔라 미니입니다. 확실히 제가 즐겨 사용하던 콕스에서 나온 A1 젠트리 모델과는 상당한 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가벼워요. 확실히 콕스에서 나온 A1 젠트리보다는 판이 소리가 틀리죠. 샤시가 되게 얇아요. 하지만 마감은 뭐 그런대로 잘 돼 있어요. 뭐 이 정도면 가격 대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가격이 싸든 비싸든 마무리는 확실하게 해드려야 되겠죠. 자, 일단 전면 프론트 패널에서 나오는 선은 그냥 이렇게만 정리를 해줄 거예요. 뭐 안쪽에 있으면 좀 보기가 싫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메인보드 쪽에 연결해줄 뒤에 후면에 80mm 팬이 하나 달려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속도가 그렇게 세게 돌 것 같진 않아요. 풀로 돌면 엄청 시끄러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세게는 안 돌더라고요, 이런 게. 그리고 메인보드에서 속도가 아마 컨트롤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스탠드오프를 정해진 위치에 다시 위치를 시켜줘야 되겠죠. 딱 맞춰서 메인보드에 맞춰서 위치를 시켜줬습니다. 메인보드를 넣어보겠습니다. 뭐 간단해요. 뭐 그냥 사무용 컴퓨터만큼이나 아주 간단하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케이스 메인보드와 스탠드오프를 결합을 하는, 그러니까 메인보드를 올려놓고 메인보드를 결합을 하는 나사가 좀 틀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쓰는 나사들은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쓰는데 형태가 완전 틀린 게 들어가 있어요. 이 스텔라 미니 케이스에 동봉이 되어져 있는 이 나사가 요거예요. 요걸로 조립을 하니까 스탠드오프 하나 빠가 날 뻔했어요. 금방. 이게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요 UFO 모양의 이 나사를 이용을 해서 메인보드를 다 결착을 해줄 거예요. 지금 이 데이븐에서 나온 스텔라 미니 같이 이런 좀 저가형 케이스들 있잖아요. 안에 판 자체가 되게 얇은 요런 케이스들을 조립을 하실 때는 웬만하면 컴퓨터 조립을 하는데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만약에 조립하실 때는 절대로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잘못하면 이게 나사를 잘못 박는 거에 그치지 않고 요런 나사 박는 홀 있잖아요. 홀 자체를 완전 다 빠가내 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손 드라이버를 사용하세요. 요렇게 지금 이제 나사를 다 박아줬어요. 자, 그리고 컴퓨터 조립을 할 때 요런 조금 저렴한 파워죠. 그러니까 제일 엔트리급 파워들에서는 이런 케이블 커넥터에다가 이런 마킹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보통 사타는 어차피 뭐 딱 얘밖에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보통 처음 컴퓨터를 조립하시는 분들은 PCIe 보조 파워 커넥터랑 그리고 메인보드 4핀 8핀 보조 파워 커넥터랑 엄청나게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그걸 구분하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요 두 가닥인데요. 일반적으로 메인보드에 보조로 들어가는 전원 같은 경우에는 4핀, 8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원부, 그러니까 PCIe,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 같은 경우에는 뭐 6+6핀, 뭐 8+8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일 구분하기 쉬운 방법은 요겁니다.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연장이 돼서. 자, 이렇게 연장이 돼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연결이 돼 있는데 양쪽을 보시면 8핀, 8핀 두 개 같이 붙어 있죠.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PCIe 슬롯, 그 PCIe 보조 파워 커넥터입니다. 그래픽 카드에 보조 파워를 전원 이렇게 넣어주는, 인가해주는 커넥터거든요. 보통 좀 고급 파워나 조금 좋은 파워들을 보면 PCIe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메인보드에 결착을 하는 보조 파워 커넥터입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8핀 아니면 4핀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500W 파워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이시죠? 8핀짜리 4핀짜리 이게 메인보드 쪽에 연결되는 보조 파워 커넥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일단은 구분하시면 되고 700W 정도 파워가 가게 되면 이 두 포트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요 PCI랑 지금 메인보드 보조 커넥터랑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모두 다 마킹이 돼 있어요. PCIe 뭐 메인보드 보조 뭐 이런 식으로 뭐 8+8 뭐 4+4 뭐 이런 식으로 적어져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니까 컴퓨터를 조립하시기 전에 요런 보조 파워 커넥터들은 잘 구분을 하셔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어느 정도 조립은 다 끝났어요. 예전에 쓰던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 하나 뺐고요. 그리고 요 위에다가 ODD를 달아줄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케이블을 뽑아놨거든요. 전원 케이블도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ODD를 달아줄 거고 그래픽 카드만 달면 이제 장착이 완료가 됩니다. ODD를 한번 달아볼게요. 자, ODD까지 이렇게 장착을 해줬습니다. 이제 케이블도 연결을 해주고, 자 그리고 그래픽 카드 ASUS에서 나온 지포스 GT710 1기가 메모리를 가진 그래픽 카드입니다. 저도 이런 그래픽 카드는 처음 사용해봐요. 자그마해요 이렇게. 그리고 펜리스 모델이라서 펜이 안 달려있는 방열판만 달려있는 모델입니다. 자 그래픽 카드도 이렇게 장착을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컴퓨터 조립은 끝이 났어요. 완벽하게 모든 케이블들을 다 연결해줬고 다 정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우선 CPU는 라이젠 5 2600 그리고 메모리는 삼성전자에서 나온 4기가 두 개 구성으로 총 8기가 그리고 메인보드는 에즈락에서 나온 A320M HDV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지포스 GT710 ASUS에서 나온 모델입니다. 1기가 모델이고요. 그리고 SSD는 WD 블루 250기가 SSD M.2 방식의 SSD를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예전에 쓰던 컴퓨터에서 떼온 게 있어요. WD 블루 1테라 하드디스크입니다. 3.5인치짜리 하드디스크고요. 일단 그래서 장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ODD LG에서 나온 DVD 멀티 ODD도 이렇게 장착을 해줬어요. 이거는 고객님 요청에 의해서 두 개를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파워는 잘만에서 나온 메가맥스 500W 80 플러스 스탠다드 인증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케이스는 데이븐에서 나온 스텔라 미니를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안에 내부에 케이블은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이렇게 여유있게 좀 구성을 했어요. 보통은 조금 뒤로 다 빼서 깔끔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편인데 어쩔 수 없이 뒷부분도 공간이 많이 없고 해서 최대한 이렇게 조립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불필요한 선은 뒷부분으로 좀 다 넘겨놨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선을 뒤로 많이 못 넘겼어요. 최대한 너무 뒷판을 닫았을 때 부담이 가지 않게끔 이렇게 정리를 다 했고요. 그리고 뭐 각종 뭐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 케이블이랑 그리고 남는 여분의 SATA 및 ID 포트 같은 경우에는 다 이 뒷부분으로 다 넘겼어요. 이렇게 해서 이 뒷부분은 어차피 사용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다 했고요. 그리고 앞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조금 하단 쪽에 리셋 버튼이라든지 USB 2.0, USB 3.0 그리고 오디오 그리고 마이크 단자 그리고 뭐 이렇게 전원 버튼까지도 이쪽에 이렇게 다 같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램프 두 개 나오는 거, 인디케이터 램프 두 개 나오는 거 있죠. 하드디스크랑 전원 파워 램프 나오는 거 이렇게 달려 있고 ODD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 조립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데이븐에서 나온 스텔라 미니 케이스도 아주 자그마한 케이스예요. 제가 일전에 사용하던 제가 주로 사용을 하던 콕스에서 나온 A1 젠트리 모델과 비교를 조금 해보자면 일단 확실히 강판은
얇아졌어요 많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휘청휘청거리진 않고요. 뭐 그래도 나름 잘 만들어진 케이스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확장성이라든지 약간 더 떨어져요. 이게 뭐 ODD 다는 것도 있고 뭐 하드디스크 다는 것도 있긴 하지만 요런 사무용 PC에는 일반적으로 3.5인치짜리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를 다는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확장성은 많이 떨어져요. 이제는 2.5인치짜리 하드디스크가 2.5인치짜리도 하나 더 추가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보니까 하단에 2.5인치짜리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겠네요. 2.5인치짜리 정도 하나 더 추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더 이상 추가할 공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에 적용된 철판이 되게 얇다고 했잖아요. 상대적으로 얇은 대신에 요런 홀 같은 게 있잖아요. 케이블 정리하는 홀 같은 게 생각보다 잘 나 있습니다. 이게 요 중앙 부분을 해가지고 한 3개 정도 나 있거든요. 요런 사무용 케이스 치고는 뭐 깔끔한 것 같아요. 되게 약간 전면이 조금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요런 부분이 좀 마감이 안 좋은 느낌이 좀 살짝 들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사무용으로는 아주 괜찮은 케이스 같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 케이스를 주로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쓰던 콕스에서 나온 A1 젠트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케이스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비싼 가격에 그리고 수급이 지금 원활하지가 않아서 제가 좀 이렇게 받아오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구하기가 좀 힘들어서 차선책으로 이 케이스를 지금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괜찮은 케이스 같아요. 뭐 나름 군더더기 없고 깔끔한 디자인에 상대적으로 판이 좀 얇긴 하지만 그래도 사무용 컴퓨터에 적용을 해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립이 뭐 무난한 것 같아요. 무난하고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메인보드 결착할 때 이렇게 사용되는 볼트 자체가 솔직히 좀 스탠드오프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빡빡하게 들어간다는 느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철판이 상대적으로 좀 얇잖아요. 얇은데도 불구하고 그 볼트가 좀 빡빡하게 들어간다는 말은 잘못하면 뭐 전동 드라이브를 쓰든지 아니면 수동 드라이브를 쓰든지 이렇게 결착을 할 때 잘못하면 그 나사산이 마모가 돼서 헛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겪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립을 하실 때 상당히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인보드를 결착할 때 쓰는 UFO 나사 있죠. 위에 와셔 같은 게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나사 있잖아요. 지금 보면 요 두 나사를 제가 지금 여기 올려놨죠. 일반적으로 메인보드를 결착할 때 쓰는 나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 나사를 이용을 해서 지금 제가 메인보드를 결착을 해놨거든요. 무리 없이 잘 결착이 됩니다. 하지만 이 스텔라 미니에서 제공되는 메인보드 결착하는 나사는 자 모양이 좀 틀리죠. 자 이게 두 개 비교를 해보면 자 좀 틀리죠. 나사산은 거의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약간 더 얘가 뭔가 조금 촘촘한 느낌이 들어요. 나사산이. 그래서 이 기존에 제공되던 스텔라 미니에서 제공되던 메인보드 결착 나사를 이용을 했을 때 약간 빡빡하게 들어가는 면이 없잖아 있다. 그 점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집에 여분의 요런 UFO형으로 생긴 요런 나사가 있으면 요 나사를 쓸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 나사는 되게 결착이 잘 돼요 지금. 이 점만 조금 유의하시면 이 케이스 쓰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데이븐 쪽에서 이 나사는 조금 제가 볼 땐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 조립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사용해본 데이븐에서 나온 스텔라 미니 만원대에 아주 저렴한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았어요. 케이스가 나쁘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무용도로 쓰시기에는, 그러니까 사무용 컴퓨터로 구성하기에는 아주 나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조립성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런 케이스 대비. 다만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A1 젠트리 모델에 비해서 셰시가 좀 낡다는 그런 단점.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단가 하락이 이렇게 좀 더해졌겠죠. 그리고 전면부를 보시면 되게 깔끔해요.
되게 깔끔하고 버튼이 다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버튼이. 그리고 ODD 하나 지금 달아줬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뭐 어차피 다 막혀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LED 라이팅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게 다 필요 없겠죠. 그냥 사무용 PC예요. 사무용 PC에 CPU만 라이젠 5 2600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무용 프로세서보다는 다목적으로 이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라이젠 5 2600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할 때 예전에 2600을 사용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6코어 12스레드 제품이다 보니까 오히려 렌더링하고 할 때는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추후에 업그레이드만 조금 해주시면 애기들 게이밍 컴퓨터로 사용하시기에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는. 이렇게 해서 오늘 조립을 모두 마무리했고요. 이제 윈도우 설치하고 드라이버 세팅하고 고객님께 연락을 해서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부족하지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레즈 컴퓨터의 바레즈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